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자본을 가진 대기업 회장님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에게 영혼까지 털려버렸습니다. 대체 이 믿기지 않는 끔찍한 몰락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하늘을 뒤덮은 10만 명의 대군이 불과 10,000명도 안 되는 초라한 군대에게 무참히 무너지며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비참하고도 처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장남과 아내마저 버려둔 채 만신창이가 되어 도망치는 사나이.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삼국지 최고의 금수저 원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등 뒤로 조조의 비웃음이 쏟아집니다. 원소는 무려 4대째 정승을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귀족이었죠. 반면 조조는 환관의 핏줄이라는 천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흙수저 출신 조조가 어떻게 이 거대한 원소를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병력의 차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더의 치명적인 심리적 결함이 불러온 거대한 참사였죠. 리더의 우유부단함과 헛된 자존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관도대전을 통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초기 원소의 세력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북방의 광활하고 풍요로운 영토를 모두 차지하고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매일같이 그의 밑으로 몰려들었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천하 통일은 그의 차지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음 황제는 무조건 원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크고 찬란한 태양이었죠. 조조의 세력은 원소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처럼 작고 초라했습니다. 언제 원소의 발밑에 짓밟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체급 차이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원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작은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심각한 결정장애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풍당당했지만 그의 내면은 한없이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만 뒤로 숨으려는 비겁한 성향이 있었죠. 반대로 조조는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과단성 있는 결단의 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체면을 따지며 주저할 때 조조는 오직 이기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며 거침없이 나아갔죠.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떠돌이 신세가 된 황제를 두고 벌어진 첫 눈치 싸움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천하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기회가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잔혹한 폭군 동탁이 죽고 수도 장안은 반란군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살기 위해 궁고를 버리고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굶주림에 지친 황제는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했습니다. 황제를 모시는 자가 곧 천하의 주인이 되는 아주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소의 똑똑한 참모들은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불쌍한 황제를 모셔와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간절히 주장했습니다. 대의 명분을 쥐고 천하의 모든 군벌들을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는 완벽한 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원소의 고질적인 우유부단함과 헛된 자존심이 그의 발 아주 강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원소는 속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모셔오면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고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아주 얄팍하고 한심한 고민이었습니다. 남 밑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금수저 도련님에게 황제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시어머니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정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끌었죠. 대명분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알량한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던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원소는 끝내 황제를 맞이하러 가는 길을 매몰차게 포기해버립니다. 반면 흙수저 출신으로 늘 권력의 변방을 떠돌던 조조의 눈빛은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거대한 카드가 가진 정치적 파괴력을 단숨에 보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조는 참모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밤낮으로 군대를 몰아 황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황제에게 정성껏 고깃국을 바치며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연기했습니다. 황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조조의 모습에 천하의 백성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조는 한순간에 난세를 구원할 위대한 영웅으로 떠올랐고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군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원소가 자존심 때문에 걷어차버린 최고의 복덩이를 조조가 넙죽 주워먹은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결정장애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비극의 가장 결정적인 씨앗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황제를 빼앗긴 뒤에야 원소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조가 황제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자 원소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 집 문지기나 하던 비천한 조조가 갑자기 상사 노릇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뼈저린 후회와 걷잡을 수 없는 열등감이 원소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원소는 참모들에게 당장 조조를 짓밟고 황제를 뺏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멍청한 리더의 전형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권력의 무게추는 이미 조조에게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조조는 천자라는 거대한 명분을 등에 업고 매일같이 새로운 인재와 군사들을 블랙홀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며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다급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조의 숨통을 끊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북방의 모든 군사들을 박박 긁어모아 무려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결성합니다. 당대 최대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원소군의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와 태양빛에 번쩍이는 끝없는 창칼들은 조조의 군사들을 극한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이었죠. 당시 조조가 끌어모은 군사는 고작 1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 앞에서 조조의 진영은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조조의 부하들은 몰래 원소에게 편지를 쓰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마저도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었죠. 겉보기에는 원소의 완벽하고도 일방적인 압승이 예상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화려한 원소의 군대 내부에는 아주 심각한 독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소를 모시는 똑똑한 참모들 간의 치열하고도 잔혹한 권력 암투와 끔찍한 파벌 싸움이었죠. 원소의 진영에는 당대 최고의 천재 전력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풍, 저수, 곽도, 신배 등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인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기에 바쁜 소인배들에 불과했습니다. 동료가 훌륭한 작전을 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았습니다. 남이 공을 세우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는 부패한 조직 문화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장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부하들의 갈등을 조율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귀가 얇아서 마지막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간신의 의견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무능한 갈대 같은 회장님이었죠.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원소의 핵심 참모인 전풍이 아주 냉철한 전략을 올립니다. 지금 조조는 궁지에 몰려 도끼가 바짝 올랐으니 전면전을 피하고 장기전으로 상대의 피를 말려 죽여야 한다는 완벽한 분석이었죠. 원소의 압도적인 물량과 자본을 이용해 조조의 식량을 바닥나게 만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방자함에 찌든 원소는 전풍의 훌륭한 충언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맙니다. 10만 대군으로 화려하게 승리하여 위엄을 뽐내고 싶은데 초를 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소는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어이없는 죄 뒤집어 씌워 충신, 전풍을 차가운 감옥에 무참히 가둬버리고 맙니다. 달콤한 아부만 늘어놓는 간신 곽도의 혓바닥에 놀아나 가장 뼈대 있는 전략가를 스스로 잘라내버린 끔찍한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을 틀어막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옆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뼈아픈 무능력입니다. 원소의 이 어리석은 결정은 10만 명의 병사들을 끔찍한 사지로 밀어넣는 치명적인 결정과 같았습니다. 조조는 원소가 전풍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첩보를 듣고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적의 두뇌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이 조조의 가슴 속에 차올랐습니다. 결단력 없는 금수저와 목숨을 걸고 바닥에서 기어올라온 도끼 품은 흙수저. 두 사람의 거대한 군대가 마침내 관도라는 지역에서 천하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대격돌을 향해 피할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원소군의 화살비가 조조군의 진영을 무자비하게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 같았죠. 조조의 병사들은 방패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죽음의 공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원소는 화려한 수레 위에서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위대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굳게 믿고 오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병사의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산수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리더의 굳건한 멘탈과 부하들의 끈끈한 결속력이 무너진 조직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작은 충격 하나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조조의 군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직접 칼을 빼들고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피와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싸운 덕분이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의 처절한 솔선수범은 병사들의 잠자단 투지를 미친 듯이 일깨웠습니다. 10배가 넘는 적군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악착같이 버텨내는 조조군의 생존 본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죠. 반면 원소는 가장 안전한 후방에 숨어서 체면과 허세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장군들은 서로 공을 차지하려 눈치만 보며 삐걱거렸습니다. 덩치만 큰 공룡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관도의 전장은 수많은 희생과 참혹함으로 생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어지는 전투 속에서 조조군의 식량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고 한계에 다다른 조조마저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조조는 후방에 있던 참모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퇴각하고 싶다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순욱은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간곡하게 조조의 멘탈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었죠. 리더가 흔들릴 때 직언을 해주는 진짜 충신이 곁에 있었던 조조. 반면 쓴소리를 하는 충신은 가두고 아부하는 간신만 곁에 두었던 원소. 두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극명하고도 뼈아픈 차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악 물고 버텨내던 조조에게 마침내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 찾아옵니다. 썩어 빠진 원소의 진영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의 신호탄이 터진 것입니다. 원소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허유가 배신을 결심했죠. 허유는 원소의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성격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가족들이 비리로 체포되자 미련 없이 원소를 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조조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조조는 허유가 귀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와 그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허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는 조조의 완벽한 정치적 쇼에 허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군을 끝장낼 1급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10만 대군을 먹이는 엄청난 식량이 순우경이라는 무능한 장군이 지키는 오소라는 은밀한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아주 무서운 알짜 정보였죠. 그 식량 창고만 불태우면 원소의 10만 대군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악마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조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발 역전의 유일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소는 원소군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적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섭을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결정이었죠. 모든 장수들이 나서서 극구 반대하며 말렸습니다. 조조는 결단력의 달인이었습니다. 망설이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하들의 반대를 단칼에 물리친 뒤 직접 최정예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목숨을 건 가장 처절하고 짜릿한 도박이 어둠 속에서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조조 결사대는 적군 깃발로 위장하고 한밤중 적진을 향해 유령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발각되면 뼈도 못 추릴 위기 속에서 조조는 맨 앞장서 병사들의 공포를 집어삼키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이 시각 원소는 오소를 기습당할 수 있다는 참모들의 다급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방어망을 조조 따위가 감히 뚫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10만 대군을 거느린 금수저 원소가 어떻게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반면 흑수저 조조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원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오소의 식량, 창고를 향해 목숨을 건 최후의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조조의 결사대는 적군의 깃발을 들고 원소의 군대인 척 완벽하게 위장하여 적진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10,000명도 안 되는 조조의 병사들은 1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 뼈도 추리지 못하고 참혹하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의 맨 앞장서서 칼을 쥐고 거침없이 어둠 속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리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최전선에서 피바람을 맞이하자 병사들 역시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오직 조조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괴물 같은 투지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했죠. 마침내 산더미처럼 식량이 쌓여있는 원소군의 생명줄 오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책임자는 순우경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원소의 든든한 백만 믿고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방탕한 짓을 일삼던 아주 무능하고 한심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표본이었습니다. 순우경은 적군이 턱 밑까지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조조의 결사대는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며 적의 막사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원소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때 뒤늦게 조조의 기습을 눈치챈 원소군의 순찰 부대가 조조군의 뒤를 매섭게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뒤로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해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방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단력의 화신인 조조의 소름 돋는 리더십이 폭발합니다. 조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공격하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적이 등 뒤로 바짝 다가와 칼을 휘두르는데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눈앞의 식량 창고만 불태우라는 결사적인 명령이었죠.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라는 배수진의 극치였습니다. 조조의 광기 어린 명령에 병사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무서운 투지로 돌진했습니다. 등에 꽂히는 적의 창칼을 온몸으로 아가내며 그들은 마침내 원소군의 거대한 식량 창고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거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무섭게 집어삼켰습니다. 10만 대군이 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곡식들이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해갔습니다. 원소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조조가 지른 불꽃에 의해 완벽하게 산산조각나며 잿더미로 타들어가는 아주 통쾌하고 처절한 순간이었죠. 멀리 떨어진 원소의 본진에서도 오소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거대한 불기둥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식량이 모두 불타버리면 10만 대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만 합니다. 원소의 진영은 순식간에 끔찍한 공포와 아비규환의 혼란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불길 앞에서 원소의 병사들은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밥이 없어졌다는 공포는 적의 칼날보다 훨씬 무섭고 잔인하게 영혼을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굶주림에 벌벌 떠는 가련한 겁쟁이들만 전장에 남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금고가 탈탈 털리고 있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리더 원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원소는 인간의 멍청함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오답을 선택하고 맙니다. 무능한 조직이 망해가는 전형적인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소름 돋는 대목이죠. 원소의 명장인 장합이 피를 토하며 나섰습니다. 당장 우리의 최정예 부대를 총동원해서 오소의 식량을 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적은 소수이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당장 달려가면 충분히 식량을 지킬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정확한 정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때 원소 곁에서 아부만 일삼던 간신 곽도가 교묘하게 끼어듭니다. 곽도는 장합의 의견을 묵살하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조조가 공격하러 갔으니 지금 조조의 본진은 텅 비어 있을 것이며 그 빈집을 털면 조조가 놀라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끔찍한 헛소리였습니다. 장합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조조가 본진 방어책도 없이 비워두고 떠났겠냐며 울부짖었죠. 조조의 진영은 아주 튼튼하게 방어되어 절대 단숨에 뚫을 수 없으니 무조건 우리 군대의 생명줄인 식량 창고부터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처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충신과 간신의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 리더 원소의 치명적인 결정장애가 폭발합니다. 원소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질린 이 금수저 회장님은 양쪽의 비위를 모두 맞추려는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최악의 타협안을 바보처럼 내놓고 맙니다. 원소는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조조의 본진을 치고 다른 한쪽은 식량을 구하려는 바보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답을 말한 명장 장합에게 억지로 조조의 본진을 뚫으라고 명령하고 무능한 부하들을 식량 창고로 보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력을 분산시켜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드는 최악의 자멸 행위였습니다.
리더가 중심을 못 잡고 우유부단하게 중간만 선택하려다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회장님의 멍청한 결정에 원소의 10만 대군은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처참한 무덤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조조의 본진을 치러 간 장압은 피눈물을 흘리며 공격했지만 끄떡도 없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본진에 단단한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철벽처럼 무너지지 않는 조조의 진영 앞에서 장합의 부하들은 무수히 화살을 맞으며 무기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한편 오소를 구하러 간 엉성한 구원부대 역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도무지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악귀처럼 싸우는 조조의 정예병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며 원소의 거대한 식량 창고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잿더미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본진 함락도 실패하고 식량 창고도 모두 불타버렸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원소의 막사에 전해졌습니다. 원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여 책임을 덮어쓰게 생긴 간신 곽도가 또다시 아주 소름 끼치고 악랄한 정치질을 시작합니다. 간신 곽도는 속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기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작전 때문에 회장님의 금고가 다 타버렸으니 당장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행동인 남탓과 꼬리 자르기를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곽도는 원소에게 달려가 장압이 일부러 대충 싸워서 조조의 본진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장압이 속으로 우리 군대가 망한 것을 기뻐하며 원소를 원망하고 있다고 아주 교묘하게 모함합니다. 남 탓하기 바쁜 비겁한 소인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멍청한 지시 때문에 대군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원소는 그 분노를 엉뚱한 장압에게 돌려버립니다. 장압을 체포해서 처형하라는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죠. 평생 원소에게 충성했던 명장 장압의 가슴에 가장 크고 잔인한 배신의 대못을 무참하게 박아버린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아군 진영으로 돌아오던 장압은 원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썩어빠진 조직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장압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키며 당장 말머리를 돌려 조조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장압을 잃은 것은 원소에게 10만 대군을 잃은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장압은 원소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용맹한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린 원소의 멍청함은 훗날 천추의 한으로 남아 그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저주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적군의 최고 명장이 제발로 항복하러 오자 조조는 맨발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조조는 장압의 두 손을 맞잡고 훌륭한 장군이 드디어 진짜 주인을 만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수저 원소가 발로 걷어찬 최고의 보석을 또다시 흑수저 조조가 넙죽 품에 안아버린 것입니다. 장압의 항복 소식은 원소군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식량이 불타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훌륭한 장군마저 조조에게 가버렸으니 병사들의 멘탈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죠. 10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은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1위 대기업이라도 썩은 부품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리더가 바보 같은 결정만 내린다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조조는 밑바닥에서부터 뭉친 끈끈한 결속력으로 이 거대한 골리앗의 숨통을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놓고야 말았습니다. 리더의 자존심과 우유부단함이 10만 명의 목숨을 얼마나 끔찍한 지옥불로 밀어넣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관도대전의 가장 처절한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것을 빼앗긴 금수자 원소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10만 대군의 생명줄이었던 식량창고가 잿더미로 변하고 가장 용맹했던 호랑이 장군마저 적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이제 관도의 전장에는 금수저 원소가 자랑하던 그 찬란하고 위풍당당했던 대제국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 이성을 잃은 원소의 병사들은 무기를 집어던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리더에 대한 믿음과 싸워야 할 목적을 상실한 군대는 그저 겁에 질린 오합지졸, 고기방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조의 군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굶주린 늑대떼처럼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원소의 화려했던 본진은 순식간에 참혹한 희생이 뒤따른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실패를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던 금수저 회장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멍청한 지시 때문에 10만 명의 부하들이 참혹하게 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원소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수레와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 팽개친 채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으로 조조를 비웃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는 겨우 800명의 초라한 패잔병만을 이끌고 피투성이가 되어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말채찍을 휘두르며 달아나는 비겁한 리더의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 자신의 영지로 도망쳐온 원소에게 아주 끔찍하고 뼈아픈 소식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전에 조조와 싸우면 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다가 원소의 분노를 사서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충신 전풍에 대한 아주 얄궂고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간수들은 감옥에 갇힌 전풍에게 달려가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으니 이제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당신의 지혜를 높이 사서 큰 상을 내리실 것이라는 아주 희망차고 순진한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풍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전풍은 너무나도 슬프고 체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군이 만약 승리하고 기분이 좋았다면 나의 무례함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혹하게 패배하여 알량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전풍의 소름 돋는 예언은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원소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감옥에 있는 전풍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량하고 추악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내 충신 전풍을 처형하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진실을 말한 충신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아버린 원소의 이 끔찍한 선택은 멍청한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비겁한 패배자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를 모시던 수많은 인재들은 이 잔혹한 사건을 계기로 원소에게서 완벽하게 마음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한편 흑수저 출신으로 시작해 마침내 당대 최고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천하의 주도권을 쥔 조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조조의 병사들은 원소의 화려한 본진을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조의 참모들은 아주 엄청나고 충격적인 비밀 문서 뭉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 조조의 부하들이 두려움에 떨며 몰래 원소에게 보냈던 항복 편지들이었습니다. 조조 진영의 수많은 장군들과 참모들이 언제 배신할지 간을 보며 원소에게 살려달라고 아부를 떨었던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반역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조조의 신복들은 당장 이 편지들을 읽고 배신자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분노했습니다. 조조의 군대 내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끔찍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름이 적힌 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삼족이 멸문당할 위기에 처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죠. 여기서 진정한 승리자 조조의 엄청나고도 소름 돋는 리더십이 또다시 거침없이 폭발합니다. 조조는 굳은 표정으로 그 수많은 편지 뭉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아무도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하게 명령한 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로에 그 편지들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편지들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조조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소의 대군 앞에서는 나 조조조차도 목숨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오죽했겠느냐. 과거의 실수는 모두 잊을 테니 앞으로는 오직 나만 믿고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 이 짧은 한마디와 행동은 조조의 진영에 벼락같은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반역의 증거가 불타 없어지자 죽음의 공포에 떨던 배신자들은 조조의 바다 같은 넓은 포용력에 엎드려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조조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압감으로 억지로 복종을 끌어내는 대신 죄책감을 은혜로 갚아주며 부하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훔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수저 원소는 평생을 가도 절대 깨닫지 못했던 흑수저 조조의 가장 위대하고도 무서운 통솔력이었습니다. 반면 10만 대군을 잃고 영지로 도망친 원소는 매일 밤 자신이 멍청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피를 토했습니다. 조조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열등감, 그리고 충신 전품을 죽였다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시름시름 끔찍한 병마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결국 원소는 관도대전의 참혹한 패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라병으로 처참하게 쓰러지며 허무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거대한 재산과 권력을 오직 우유부단함과 헛된 자존심 때문에 가장 밑바닥 출신인 조조에게 모조리 갖다 바치고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원소가 죽은 후에도 그의 남은 아들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물어뜯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파벌 싸움 덕분에 조조는 너무나도 손쉽게 원소의 남은 영토를 모조리 흡수하며 북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천하의 가장 거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소와 조조의 이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승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묵직하고 날카로운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완벽한 스펙을 가졌다고 해도 리더가 결단력이 없고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그 조직은 반드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원소 같은 상사나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기 싫어서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며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함은 위기의 순간 조직원 모두의 숨통을 끊는 살인 행위입니다. 반면 조조는 바닥에서부터 온갖 수모를 겪으며 인간의 찌질하고 나약한 본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도덕과 체면을 따질 때 그는 오직 생존과 승리라는 뚜렷한 표만을 향해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결단을 내리며 주저없이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하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장 앞장서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굳건한 결단력입니다. 위기의 순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 책임감이 흙수저 구멍가게를 천하 최고의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낸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원소의 비참한 몰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조처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칼을 빼들고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0만 대군을 거느린 금수저의 화려한 오만함이 만명을 이끄는 흙수저의 치열한 생존 본능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뼈아픈 역전승이었던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 인간 군상과 엇갈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몰입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가장 날카롭고 완벽한 지혜의 거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묵직한 깨달음을 던져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역사 열전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